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산중공업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초반 흐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테마성으로 급등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급락도 쉽게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또다시 오를 만한 내용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간에 익절 못하신 분들은 점점 걱정이 커져갈 수도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갈 세력은 나가고 우리는 남아서 자리 한번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수주 이외에 하반기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매번 찍어드리지만 두산중공업은 내년까지도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댓글도 주말에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두중 끌고 갈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 막판에 원전 관련주들이 힘을 내면서 끌어올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전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가가 마이너스 5% 이상 또 하락을 하다가 마무리는 마이너스 0.84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래도 기분 좋은 아랫꼬리를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반등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기 위한 이런 내용들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전으로 너무 빨리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었고 국내에서는 탈원전 그리고 해외 수출은 하겠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체코라든지 수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너무 빨리 상승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조정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건데요. 오늘 외인 23,000주 매수 그리고 개인은 37만 주 나갔습니다. 기관은 35만 주가량 또 매수가 되었는데 금융투자 3호, 기타금융, 그리고 기타에서 이렇게 좀 들어와 주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2거래일 연속 20만 주, 또 오늘 35만 주까지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5월 31일이죠. 여기부터 강한 매수세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와 주었는데 조금씩 테마성의 물량들이 이렇게 최근에 60만 주, 40만 주, 오늘 또 37만 주 좀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가면서 주가는 음봉, 그 물량이 기관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라는 거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다 개인들이 나갔다라고 볼 수도 없고 들어온 만큼 개인들 아마 다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개인의 매도세가 이처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을 했던 시점이 2만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다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빠지는 걸 바라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수주 이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여기 보시면 탈원전 프레임에 묶인 신한울 1호기, 탈원전 선언 이후 3년 가까이 미뤄져 온 신한울 원전 1호기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뭐 이전에는 뭐 6차례, 8차례 이제 보고를 받았지만 이 신한울 1호기는 12차례 보고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애초에 2018년 4월 가동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이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3조 1,355억, 지원금, 세수감소 1,140억 원 등등 해서 모두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7개월 만에 열렸던 운영허가 심의가 다시 불발이 되었죠. 추후에 안건을 재상정한다라고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3년 가까이 피해액이 6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12월부터 탈원전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또 국민들에게 새로 부과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원자력, 그리고 석탄, 가스 이렇게 세 가지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나머지 신재생 쪽이나 기타는 발전량이 워낙 적어서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국내 전체 점유율은 석탄이 아직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력이 두 번째 약 30%의 점유율, 그리고 가스가 3위, 한 25%에서 30% 미만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발전 단가 같은 경우는 원전이 68원, 그리고 석탄이 73원, LNG 가스가 101원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원자력과 석탄 그리고 가스가 얼마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이런 지표고요. 원자력이 한 23,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석탄이 36,000, 가스가 41,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전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2020년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 16만, 석탄 19만 6천, 가스는 14만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력이 석탄과 가스보다 훨씬 더 이런 설비가 적게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전력량은 오히려 원자력 같은 경우는 가스 발전량을 뛰어넘었고, 석탄이랑도 별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원전 같은 경우는 총 24기 중에서 정비중, 정지중을 제외한다면 17곳, 이용률은 한 75%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발전량이 석탄에 비해서 크게 적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비싸고 탄소 중립도 어려운 석탄과 LNG 가스 비율을 줄이고 원전을 다시 살려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탈원전만 고수하고 또 수출은 하겠다, 답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2016년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는 20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허나 중요한 건 발전량인데요. 2016년도부터 연평균 0.7%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원전의 필요성은 이번 정권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탈석탄, 그리고 탈원전 시도를 하고 신재생 비율을 높인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설비만 왕창 증가시켜 놓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멀었죠. 석탄과 LNG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탈석탄, 탈탄소도 벗어나지 못하고 탈원전만 고수를 했다라는 게 팩트이고요. 뭐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탈원전에 대한 기조는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슬슬 대선 관련자들이 정책적으로 뭐 탈원전 탈피 이런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두중 하반기 시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보셨을 텐데 탈원전 재고 및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국민청원이 1만 3천명을 돌파했다라고 뉴스도 나왔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만 3천 명을 돌파했다.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7할에 달한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 확대 유지 선호가 68.6%, 축소 선호가 28.7%, 2.4배에 원자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이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가장 적합한 발전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면서 3, 4호기 건설 재개 국민 서명도 89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뭐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응답자가 52.5%, 그리고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대해서도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28.6%, 반대 16.4%를 크게 앞섰다. 국민청원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안정상의 문제 그리고 좀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탈원전을 이렇게 고수를 해왔는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만 쭉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텍소노미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텍소노미 이제 초안에서는 천연가스 포함 원전을 미포함했죠. 그리고 EU의 텍소노미 유럽연합이죠. 지난 3월에 천연가스 원전 둘 다 미포함 이렇게 되었었는데 EU 공동연구센터에서 포함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원전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쪽에서는 원전보다도 천연가스를 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가 7월 달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U 반응 자체는 원자력이 거의 포함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각 정부마다 금융 지원이 끊길 수도 있고 이런 산업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포함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국내 기조대로 했을 때 천연가스는 포함, 원자력은 X 제외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기준과 또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국제 친환경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반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최종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EU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다음 달, 그리고 대만 정부에서 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투표로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래서 8월 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표가 진행될 건데, 참고적으로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이 정책도 대만을 토대로 해서 따온 거 잘 아시죠? 결과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단 국내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못 이기는 척 유럽 이런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마이너스 5.68, 22,400원까지 주가가 밀렸었다가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다행히 6월 초 이렇게 갭 상승으로 출발했던 시점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 관리가 되면서 그래도 23,000원대는 다시 지켜주었네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주가가 여기서 지지를 해주거나 다시 하락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락세를 더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21,900원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요.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갈 때고, 쉬어갈 때 주가 방향은 옆으로 횡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구간 22,500원에서 지지를 시켜주면서 그리고 22,800원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조금 더 나온다. 그리고 이때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로 추매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금 비중 남은 거 다 100%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추매 포인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원에서 한 21,000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매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제가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